흐름이다. 꼭 기억해. 에너지는 순환될 수 없어. 에너지는 흘러가야 돼. 다시 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면 더 이상의 에너지 공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흐름을 보는데, 자, 에너지의 흐름은 항상 먹이사슬을 통해서 상위 단계로 흘러갑니다. 알았어요? 자, 무슨 형태라 그랬어요, 여기? 선생님이? 유기물의 형태라 그랬지. 그러니까 유기물의 형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서 뭐를 만들어? 녹말을 만들지. 그지? 그럼 이게 녹말이 뭐야? 유기물이야. 자, 그럼 이 녹말을 갖다 누가 먹어? 초식동물이 먹어. 그지? 먹으면 뭐가 되니? 그 초식동물의 단백질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지방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런 것들 전부 다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상위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100% 가진 않아요. 100% 가지 않고 뭐로? 이런 식으로 열로 소비가 돼요. 최종적으로 분해자도 열을 내놓습니다. 분해할 때.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 사니까 퇴비 만든다고 이렇게 그 예전에는 그 가마니 같은 거 이렇게 씌워놨거든. 그럼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그럼 뭐가 썩을 때는 열이 나와. 다시 말하면 분해자들이 활동을 할 때, 미상물이 활동할 때는 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유기물의 형태로 올라가긴 하나 그 중간중간에 뭐가 빠져나와? 예,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태양이야, 태양. 태양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순환, 흐름을 이어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없는 열이야, 쓸모없는 열. 자, 이 열은 쓸모없는 열이다. 쓸모없는 에너지예요, 이 열이. 자, 그러면 태양이 없어. 그럼 더 이상 에너지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양을 보게 되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갈 때 갑니다. 자, 에너지 양이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당연히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양을 뜻하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에너지 밀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 다음번에 나옵니다. 전체 양이죠. 다 생각해봐. 자, 나무가 많겠어? 사람이 많겠어? 얘들아, 사람이 많겠어? 나무 많겠어? 사람이 많아요? 야, 설마 나무가 50억 그루만 있겠니? 그보다 훨씬 더 있지. 나무가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굉장히 에너지 양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옮겨가면서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는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 열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피라미드를 좀 봅시다. 피라미드.
일단 영양 단계로 보면 생산자에서 3차 소비자까지. 개체수 당연히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지. 그지? 얘가 많아지면 안 되잖아. 그지? 얘가 많아지면 얘가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생물량도 그렇죠. 생물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양이야. 에너지 양도 점점 줄어든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뭐를 이루고 있어야 돼?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생체 피라미드는 개체수를 비롯하여 에너지 양까지 모두 피라미드 형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생태계 평형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안정한 상태를 뜻해요. 맞지? 그러니까 평형이 깨어지면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은 구성 생물의 종류와 물질의 양, 그다음에 또 에너지 흐름, 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생물의 종류라든가 물질의 양, 그다음에 에너지 흐름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얘기는 어떤 일정 양만큼이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게 평형인데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계 평형이 깨어지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생물이 있는데 여기 희한한 생물이 하나 들어온 거야. 뭐처럼? 쥐라기 파크처럼. 어? 공룡이 딱 들어와 버려. 그러면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평형이 깨지는 거고. 물질의 양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양. 자,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게 가장 많은 양의 물인데 이 물이 말이야. 갑자기 많아졌어. 그럼 깨져 안 깨져? 깨질 수밖에 없지. 그지? 에너지 흐름 아까 얘기했죠. 태양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태양에서 태양풍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문제지만 많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생태계 평형이 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에 보니까는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가 있는 반면에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먹이 그물이 단순할 때 이건 굉장히 그 평형이 깨어지기 쉬워요. 알았지?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들 중에 하나가 멸종을 하게 되면 이 단순한 먹이 그물에서는 생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지? 이게 뭐 있을까? 메뚜기? 자, 메뚜기가 있어. 메뚜기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거의 안 보이죠? 옛날에는 메뚜기 튀겨서 먹고 그랬거든. 메뚜기 튀겨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는데. 메뚜기 튀겨가지고 길거리에 팔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새우깡하고, 그러니까 니네 새우깡 알아? 새우깡? 과자 말고 진짜 새우로 만든 새우깡. 새우를 갖다가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튀겨내면 그게 새우깡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과자로 만든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새우깡 좀 해달라 그래. 그럼 마트에 가면 요즘에 그 마른 새우 팔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그 기름에 볶으면은 참 맛있어요. 그래서 새우깡처럼 이렇게 메뚜기를 튀겨서 팔았다고. 되게 고소했는데 요즘은 없어요. 중국엔 있어요. 예, 중국엔 있어요. 요즘 왜 없을까? 농약을 많이 뿌려서. 농약을 많이 뿌리니까 메뚜기가 보기 힘들죠. 그럼 메뚜기가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 들쥐나 생쥐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겠지. 그지? 그럼 들쥐나 생쥐 같은 애들이 없으면 부엉이가
뭐 굶어 죽겠지.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복잡한 생태계가 있어요. 그럼 복잡한 생태계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수리부엉이가 있다 하자. 생지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얘가 오리도 먹고 도요새도 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얘는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듯이 아까 전 단순하니까 안 됐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특정 생물종이 사라져도 대신할 생물종이 많은 거니까 자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단순한 먹이 그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복잡한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멸종이 되지 않죠. 우리가 그 인간이 특별한 생물체들을 잡아서 취하기 전까지는 잘 깨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안정하게 유지가 된다. 알았죠? 그래서 뭐 생태계의 평형은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는 뭐냐라는 거죠. 원리는 단순해요. 먹이 사슬이야. 통해서 평형을 유지한다. 자,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일단 생태 평형은 생산자,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나눠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대요. 증가를 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증가를 했으니까 얘가 많이 2차 소비자가 증가할 거 아니야. 얘가 증가하면서 얘는 줄어들게 돼 있어. 생산자는. 알겠죠? 자, 생산자가 줄어들면 다시 얘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럼 얘가 줄어들면 다시 얘가 줄어들 테니까 또 다른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 순차적으로 기억하면 되겠다. 자,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결국은 1차 소비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2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순서를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문제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순서. 먹이 샀을 때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환경 변화와 생태계. 일단 환경 변화가 생기면 생태계 평형은 유지할 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환경 변화는 일단은 생태계 평형이 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환경 변화가 왜 일어나냐 이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인간 활동이죠. 인간 활동도 볼까? 환경 변화 먼저 인구 증가.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이제 뭐 나라들 뭐 인도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애들은 이제 뭐 태어나기도 많이 태어나고 그다음 죽기도 많이 죽죠. 그래서 아무튼 인구 증가하고 있어. 인구 증가.
그 다음엔 도시화. 도시화라는 게 뭐냐면 산 같은 애들을 산이나 아니면은 초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도시를 만들죠. 예, 도시화. 뭐 이런 것들이 무분부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뭐냐면 무분별한 개발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제 가장 많이 피해를 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인간 활동은 결국은 환경 오염을 가져오고 이 환경 오염이 다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립니다. 자, 그게 이제 인간 활동이죠. 인간 활동이 이제 요즘엔 큰 영향인 거고. 나머진 자연재해지 뭐. 자연재해라는 게 뭐 이런 거잖아.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화산. 자, 얘가 생기면은 당연히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알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자연재해는 또 서식지와 자, 먹이 그물에 변화를 주겠죠? 그러면 생태계가 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게 환경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노력 보자.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이 얘기해봐. 뭐 있을까? 법으로 천연기념물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지. 잡지 못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연기념물이 뭐 있니? 응? 천연기념물 뭐 있어? 뭐 없어? 응? 독도? 독도가 왜 천연기념물이야? 독도? 헷갈린다. 독도. 아니, 생물 얘기해, 생물. 그잖아, 장수풍뎅이. 그지? 그거. 또 뭐 있냐? 두루미. 두루미. 잡으면 안 돼, 두루미. 그 다음 또 뭐 있지? 응? 뭐? 상? 수달? 수달. 그렇지, 수달. 독수리 들어온가? 우리나라에 독수리 말고 매 아니야, 매? 아, 독수리, 그래? 올빼미. 올빼미도 천연기념물이네. 어? 그래, 하면 줄 거야. 되게 많다. 그것도 뭐 있지? 생각나는 거 없냐? 뱀. 부렁이. 부렁이 아니냐? 자, 그럼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같은 경우도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그 어제 얘기했듯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면 개발이 안 되죠. 뭐 있어요?
느티나무? 아, 그렇지. 음. 아무튼 이렇게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는 거였고, 그다음 또 뭐 있니? 생태 통로 이런 거 만들면 되겠지. 그다음엔 이거 진짜 필요하죠. 하천 복원 사업. 수천억을 들여서 4대강 공사를 한 이명박이 그 쉽게는 말이야.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죠. 응? 아프다고. 아이, 참.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 뭐 그렇게 늙어서 아플 거 뭐하러 그렇게 돈 헤쳐먹으려고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들 위해서 봉사를 하다 나와야지. 안 그러냐? 헤쳐먹고 말이야. 그 보건사업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어. 4대강 22조 들어간대. 아, 그러니까 들어간 건 수천억 대가 들어갔죠. 그지? 근데 그 보험사업 한 배로 들걸? 아이고. 그러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낸 그 세금으로 엄한 짓을 많이 했죠. 자, 아무튼, 하천 복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옥상에 정원 만드는 거 얘기 많이 하고 있죠. 하여튼 모르긴 몰라도 옥상에 정원 만들 때 아마 나라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이, 자, 서울이 더워, 광주가 더워. 서울이 훨씬 더워요. 강남에서 생활 안 해봤죠. 선생님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생활했으니까. 낮에 나가죠, 여름 낮에. 그럼 여기가 적도인가, 적도. 적도 알아, 적도? 숨이 턱 막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광주는 그렇지는 않아, 그지? 뭐 예를 들어 봉선동 해도 그 인구가 많이 사는 봉선동이라 할지라도 뭐 이 건물 밀도가 높진 않거든. 그러니까 강남은 정말 더워요. 정말 밥 먹으러 한 200m만 걸어가잖아. 팬티까지 젖어. 어? 아유, 근데 거기서 밥을 먹고 또 걸어 올라와. 난 제일 싫은 게 그 여름날 칼국수 먹으러 가자. 아, 미친놈 아니야. 응? 그리고 뭐 있잖아, 그 벌건 거 뭐냐? 콩나물 많이 든 거 뭐냐, 그거. 해물찜 같은 거 있잖아. 아구찜, 그래, 아구찜. 아구찜 기억이 안 나냐? 야, 여름에 아구찜 먹으러 가자면 그 도라이가 어딨니? 그 무더운 여름에. 근데 이제 강남이나 이런 건물이 많이 있으면 이 건물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다가 이게 내뿜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겨? 응? 열섬 현상. 열섬이 뭔지 알아? 열이 썸 타는 거야? 열섬. 어?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섬처럼 여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야. 이게 열섬 현상이야. 강남 특히 그렇고요. 강남밖에 기억이 안 난다. 강남밖에 없지 뭐. 저 광화문은 오히려 좀 많아요. 광화문 가봤어요? 광화문? 다음에 가면 광화문을 가. 강남 가지 말고. 광화문에 가면 청계천 이제 그 청계천 보건 사업 했잖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 어? 여름에 거기 시원해, 조금은. 음. 근데 이제 그 광화문보다는 이제 확실히 강남이 덥고요. 광화문은 좀 낫고. 그래서 여름에 서울 가끔 놀러 가잖아, 그지? 그럼 어디 제일 많이 가니? 선생님 추천하는 데는 두 군데. 청계천하고 홍대. 알았지? 다음엔 거기 한번 가봐. 알았어. 청계천하고 홍대는 괜찮아요. 자, 뭐 그런데 이제 가면요. 이렇게 열섬 현상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옥상이 저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국립공원, 공원 지정 많이 있죠?
무등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뭐 여기 동네마다 있어요 국립공원이. 자, 그래서 이제 환경과 생태계는 뭐 생태계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변화 요인이 있고 이걸 갖다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보면 이제 지구 환경 변화와 이제 인간과 연결해서 좀 보는 거죠. 앞에선 생태계에 관한 얘기라면 이번에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지구 환경이라는 얘기는 인간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당연히 기후죠, 기후. 맞잖아. 뭐 지금 뭐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긴 하지만 걔네들이야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필리핀 아니면 저기 LA나 이런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뭐 LA 같은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뭐 지진 화산이 뭐 그렇게 위협이 되진 않아요. 그죠? 광주에 뭐 지진이 일어난 적 있어?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데 니 지진 느껴봤어요? 최근 못 느껴봤어요? 살면서 흔든 적 있어요? 예전에 그 경주에 큰 지진 났을 때, 어, 그럴 때는 당연히 광주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땅덩이 좁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다. 외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TV를 보면서 제일 이해 못하는 거. 자, 좀 줄여줄게. 뉴스를 보면서 이해 못하는 거. 그렇지. 전국에 비가 왔습니다. 걔들은 전국에 비가 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국에 비가 오는 걸 이해를 못한대. 어떻게 전국에 비가 오냐. 그렇듯이 이제 어, 인간과 활동 관계되어 있는 건 기후입니다. 기후. 자, 그래서 기후의 변화 보자. 자, 일단 크게 보자. 크게 기후의 변화는 지구 지구 외적 원인에 관한 얘기. 자, 북반구 남반구가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응? 바뀐대요. 이거 자전축의 기울기에 의해서. 알았죠?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공정궤도의 모양의 변화. 예, 공정궤도의 모양이 변하게 되면 태양의 근일점과 원일점들의 차이가 생기겠지. 그지? 그러다 보면 이제 변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태양풍과 같은 애들. 태양 활동, 뭐 아니면 흑점,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흑점이 많으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야. 알았어? 그 흑점에 극대기가 있다고. 그래서 흑점의 극대기에서는 이제 지구의 그 날씨가 많이 변합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었죠? 기억나요? 근데 요즘에는 매년 여름 덥지 않냐? 그치? 작년에도 뭐. 아무튼 뭐 요 근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덥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태양 활동, 흑점 극대기에는 굉장히 많이 더웠던 이런 거. 요번에 올해는 어디가 덥대요? 뉴스 보니까 유럽이 덥대는데 작년 여름은 선생님 기억은 미국 쪽이 되게 더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뭐 유럽이 굉장히 덥대.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던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태양 활동의 변화들, 그 다음엔 지구의 자전축의 변화, 아니면 공전궤도의 모양들이 외적인 내용, 저기 변화의 원인이고, 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가장 흔한 건 뭐야? 이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알겠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그래서 이게 온실효과잖아요. 온실효과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
지구온난화. 그 다음엔 지표면의 이 반사율의 변화. 이 반사율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자, 반사를 못하고 지구가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더워지겠지. 반사를 하니까 지구가 지금 이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거야. 알았어? 어. 그럼 지금 현재는 반사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응? 지금 현재는 반사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빙하가 녹아서.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반사는 빙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가장 크게 반사라는 거야. 물론 땅도 혹은 바다도 반사를 하긴 해. 하지만 가장 큰 건 빙하에서 가장 많이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사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에너지를 더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구는 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다가 좀 이따 지구 온난화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아무튼 반사율 이것도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엔 화산 분출로 인한 대기 투과율. 자, 화산이 분출하면 화산 쇄설물에 의해서 이 대기권을 감싸게 되면 태양빛이 못 들어오니까 쌀쌀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력 분포의 변화, 해류의 분포의 변화로 인한 해류의 변화. 네, 이게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어, 과거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라는 건데, 근데 과거의 기후 변화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현재의 기후는 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다 결정돼 있죠. 뭐 고온 다습이니,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돼 있어요. 지금 그게 좀 더 온도가 높니 낮으니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근데 과거에 어떻게 됐을까? 평균 기온이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건데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테를 연구하면 돼요. 이게 나이테가 뭔지 알아요? 응? 그 나이테가 왜 생기니 근데? 아니 나이테가 왜 생겨 대체? 나이테는 성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겨. 자, 여름에는 성장을 많이 하다가 겨울엔 성장이 늦잖아. 그지? 거기가 이제 뭐야? 이렇게 태가 생기는 거야. 자, 적도 지방의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을까 없을까? 나이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일정한 곳에서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테가 있는 지역은 어디겠어? 그 사계절이 뚜렷한 데는 나이테가 확실하겠다, 그지? 근데 이제 여름과 겨울이 있는 데에만 있는 거예요, 나이테가. 알겠지? 그래서 이 나이테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이테 나이테 간격이 어떻게 될까? 커집니다. 알았지? 왜냐면 생장 속도가 빠르니까 나이테를 형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테의 간격이 넓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어떻게 뭐를 이용했냐?
뭐 빙하가 굉장히 오랜 시간 얼음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빙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포가 있어요. 기포. 공기방울이죠. 이 공기방울을 어, 이제 뽑아다가 이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뭐 이 공기방울에 뭐가 있을까? 대기 성분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대기 성분을 분석하면서 기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이 하나 더 우리 앞에서 배운 거야. 뭐 있어? 화석 연구. 이걸 하는 거죠. 그렇지? 이건 기후를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러니? 시상화석이라 그랬나?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시상화석 같은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뭐 기후가 대충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구한 결과 지질 시대를 반복하면서 이제 기후가 계속 변해요. 40만 년 동안의 기후 변화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네요. 과거 1000년 동안은 여기 심각하네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선 평균 기온이 확 커졌죠.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이게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기후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는 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자. 자, 여기는 또 뭘 할 거냐?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 그 전에 온실효과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 나쁜 거 같아요? 좋은 거예요. 온실효과 없으면 우리는 밤에 얼어 죽어. 문제는 뭐냐면 이 온실효과가 좀 더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게 돼서 지구 온난화가 그런 거죠. 자, 일단 이제 온실기체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얘도 온실기체고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온실기체가 이런 애들. 뭐 이산화탄소는 연소 생성물이고 이 메테인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CH4는 트림할 때는 트림. 여러분 트림 해야 안 해요? 소. 소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5천 명인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내뿜는 메테인의 양은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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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리면 된다. 굉장히 많이 내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온실기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실기체들이 많아진 게 문제라고. 원인은 당연히 뭐가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이지 뭘. 알겠죠? 자, 정의는 화석 사용이 증가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수면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육지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주거 생활을 비롯하여 곡물 생산이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기상 이변이 일어나죠. 다양성이 감소.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 제가 듣기로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간빙기에 사는데 빙하기가 빨리 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이제 다루는 소재들이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듣기만 해봐. 이 바다예요, 바다.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극지방이야. 그럼 원래는 그 극지방에 있는 물들은 이렇게 해서 심해로 흐르고요. 적도에 있는 물들이 이 표층으로 흘러야 돼. 왜 그럴까? 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극지방으로. 어? 그런데 이제 빙하가 녹으면은 차가운 물이 이 표면을 흐르게 된대요. 이 찬물이야, 찬물. 온도가 낮은 애가 이렇게 흐른대, 이쪽으로. 그럼 적도에서 올라오는 물을 방해를 하는 거지. 알았지? 방해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니까 적도에서는 계속 증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구름들이 형성이 돼 있겠지. 그지?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오다가 이제 구름들이 많이 형성이 되다가 대기 순환을 타고 어디에 오냐면 이쪽 극지방으로 와. 그럼 극지방에서 뭐가 내리게 돼? 눈이 내리게 돼, 눈. 알았지? 그러니까 눈이 내리게 되면 이제 빙하가 점점점 이번엔 커져요. 반대로.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그지? 그러면 반사율이 어떻게 될까?
태양에서부터 에너지의 반사율이 커지는 거야. 그지? 그럼 에너지의 반사율이 커지게 되면 지구는 점차적으로 식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뭐가 와? 빙하기가 온 거야. 빙하기. 빙하기가 빨리 온대요. 알았어요? 빙하기가 오게 되면 빙하기가 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에너지가 문제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15도가 낮아진대요. 그럼 지금 이제 여름에도 뭐 아무리 더워봐야 영상 10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이제 겨울에는 더 많이 내려가겠지.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연료거든. 에너지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그 에너지가 안 나는 나라는 그냥 자멸해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뭐 이러한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책은 뭐겠어요? 대책은 벌수 있니? 어, 온실기체를 줄여야죠. 뭐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음. 그래서 뭐 전기차, 전기차를 갖다가 많이 공급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 아직은 뭐 전기차가 좀 되게 쓰기 불편하더라고. 전기차를 타려면 어딜 가야 돼? 제주도 가야 돼. 제주도. 제주도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도시는 이 육지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대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구 온난화가 있죠. 그렇게 했죠, 뭐. 음. 자, 그럼 우리는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를 좀 봅시다. 자, 일단은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죠. 자, 평균 기온이 상승해서 저기 뭐 우리나라 바다도 열대 바다처럼 산호초에다가 어종이 바뀌고 있죠. 뭐 여러분들 바다 밑을 안 내려가 봐서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제주도 바다를 1년에 몇 번씩 내려가 보니까 아는데 산호초도 많이 발달해 있고 니모 아니야 니모? 니모? 니모 알지 니모? 니 아니 진짜 니모. 아 애니메이션 아니야 니모 진짜 진짜로 있는 어종이야. 이 니모가 제주도에 살아요. 니모가 왜 신기한 어종이냐면 이게 되게 싸나운 어종인데 요만해요. 손가락만 해요. 근데 이제 말미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서만 살아. 안 돌아다녀 걔는. 고기만 탁 살아요. 어. 그런데 고기만 사는데 왜 안 잡아먹히냐면 이 독이 있어요. 독. 독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어종들이 손을 못 대죠. 그리고 먹음직하지도 않아. 아무튼 뭐 이쁘긴 하죠. 자, 그래서 평균기온 상승하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식물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자, 우리 한라봉 알아요? 한라봉? 한라봉 모르는 사람 없지? 제주도에 있는 게 있잖아. 근데 이 한라봉을 이쪽에 그 전남에서 키워 못 키워? 키워요 요즘에. 알았지? 옛날엔 제주도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한라봉이 이쪽 육지에서 나오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꽃이 피는데 봄꽃 있잖아요. 벚꽃이나 개나리 같은 것들. 가끔 보면 미친 개나리 본 적 있어? 뭐 12월 달에 막 펴 있고 막. 그지? 1월 달에 막 펴 있고 막 이래. 뭐 소위 지나가다가 미친 개나리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봄에 펴야 될 꽃들이 겨울에 핀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열대 기후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아열대 기후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21세기니까 21세기에는 21세기 말 그러니까 나는 죽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살아 있겠죠? 그럼 21세기 말 되면은 광주는 어, 광주에 야자수가 자랄 거야. 알았어? 가로수가 이제 야자수가 막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팡이 입고 다닐 때쯤 되면 아이고 옛날에는 이런 나무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한탄하고 다닐 거야. 알았지? 왜냐면 이제 이 남부 지역 전부 다가 아열대 날씨로 바뀌어요. 그래서 야자수를 심을 수가 있는 그런 기후가 돼버리는 거죠. 큰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은 뭐 있을까? 계절. 수도권. 어,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아지겠죠. 이제 길이 변화라는 얘기는 이거야.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거야. 뭐 지금도 그렇지 않아? 그치? 지금도 거의 그렇죠. 뭐 겨울이 조금 무르익을만 하면 그냥 여름이죠. 맞지? 지금 여름이지. 가을이 생길만 하다 겨울 돼버리지. 그치? 계속 여름 갔다가 여름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사계절이 아니라 겨울, 여름 이 계절이지. 겨울이 되게 짧아. 자, 그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까지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다. 대기의 대순환부터 좀 볼까? 자, 대기의 대순환부터 볼게요. 자, 일단 대기의 대순환을 보려면 뭐부터 좀 알아야 되냐면 그거부터 저기 그 이 기류부터 좀 봐야 돼요. 기류. 그래서 기류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지구를 이렇게 절반 쪼갰을 때 여기가 적도고 그다음 여기가 극지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는
중간이 고위도라 그러고요. 여기는 저위도라고 합니다. 위도로 봤을 때. 어떻게인 줄 알겠지? 지구를 이렇게 뚝 쪼개게 되면 적도 극이 되고 그 다음에 저위도 고위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적도는 되게 뜨거워요. 뜨겁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겨요. 알죠? 상승 기류가 생기고 이렇게 상승했던 애가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서 뭐가 되냐면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강 기류를 타고 이 하강했대요. 저위도에서. 그럼 이제 공기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위도에선 이제 상승 기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그 다음에는 고위도에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기 흐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직으로 이렇게 흐르는 공기의 흐름을 본 거죠. 이 기류입니다. 상승 기류, 하강 기류.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극순환이라 그래요. 극순환. 극순환하고 여기를 이제 패럴 순환, 패럴 순환이라고 불리고요. 이걸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연직으로 공기의 흐름이 있는 거야, 기류는. 알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표이죠, 지표. 지금 여기가 지표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부분 있잖아. 여기가 지표야. 이쪽이. 이 지표면에는 이제 기압대가 형성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하강기류가 생기면 요게 하강기류거든. 여기 되는 게 하강기류. 하강기류가 생기면 여기가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상승기류에선 저기압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 되겠지. 여기는 저기압이 되는 거야. 자, 고저가 뭔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대로 흐릅니다. 알았지? 그래서 고에서 저로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대기의 대순환. 항상 고에서 저로 뭐가 흐른다고? 바람이 흐르게 돼요. 바람. 알겠지? 그래서 극에서부터 고위도 쪽으로 부는 바람을 이제 극동풍이라 그래요. 왜 극동풍인지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엔 저위도에서 저희도 고위도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 그래요. 편서풍. 자, 그 다음에 저위도의 적도에서 부는 바람 뭐라 그래? 무역풍. 자, 그래서 바람은 이와 같이 극동풍, 그다음 편서풍, 무역풍으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에 의해서 이 공기의 연직 그 흐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지금 이제 헤들리 순환, 패럴 순환, 그다음에 극순환.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표면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런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불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바람들이 어떤 바람들이 있냐. 극동풍인데 극동풍이 왜 극동풍인지 왜 편서풍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안녕하세요.